안녕하십니까. 자마시 이순남입니다. 15년 9월 독일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이 발생하고 딱 10년이 지난 지금 독일 미넨에서 모터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빠르게 시프트했던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 벤츠, BMW. 지금 이들은 전기차 캐즘 현상과 그들의 주력 수익원이었던 중국 시장에서의 극심한 부진,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으로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략을 수정하며 내연기관차를 부활시키고 있는 가운데 벤츠는 GLC를, BMW는 노이 클래스의 프로젝트의 첫 차인 iX3를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SDV에서 앞서가는 테슬라와 중국 업체를 따라잡기 위하여 새로운 플랫폼과 차량 OS를 개발하기 위한 전기전자 아키텍처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양사의 전기차 디자인은 양사의 전기차 판매 실적의 성패를 좌우해온 핵심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평가해 왔습니다. BMW의 보수적인 전기차 디자인 전략은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성장세를 견인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번 iX3 외관에서는 좀 더 도전적인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BMW는 이전까지 전기차를 기존 BMW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포지셔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i7은 신형 7 시리즈와 초대형 키드니 그릴, 분할형 헤드램프 등 동일한 디자인 언어를 적용하고 전체 프로파일을 유지하면서 기존 고객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급격한 변화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고 기존 브랜드 로열티를 전기차로 자연스럽게 이전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i 모델들은 BMW의 핵심 가치인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전기차에서도 구현하는 데 집중하며 기존 내연기관들과의 디자인 일관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BMW의 iX3는 노이어 클래스의 디자인 언어를 적용하며 1960년대 대히트했던 BMW 1500의 고유한 디자인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전면부에는 BMW 특유의 트윈 헤드램프와 노이어 클래스의 수직형 디자인을 계승했습니다. 소위 BMW가 말하는 SAB 정통 실루엣이면서도 공력은 CD치 0.24로 낮추었습니다. 실내에는 새 OS X 기반으로 좌우 A필러까지 연결된 파노라믹 iDrive를 적용하여 운전자 경험을 강화했습니다. 자유형 중앙 디스플레이와 3D 허디까지를 3박자로 구성하여 운전 집중도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깜빡이, 와이퍼, 볼륨, 기어 시프트에 대한 물리 버튼과 조작류는 안전 핵심부에 유지했고 나머지는 터치 음성 스티링 휠로 직관화를 했습니다. 벤츠 GLC는 기존 EQ 시리즈의 이질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벤츠의 럭셔리 감성을 회복하려는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밀리 룩을 적용하여 전면부에 대형 크롬 그릴과 LED 램프를 채택함으로써 기존 벤츠 고객들에게 익숙한 고급스러움을 되찾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BMW가 성공적으로 채택한 디자인 연속성 전략을 벤츠가 뒤늦게나마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벤츠의 전기차 라인업인 EQ 시리즈는 극단적으로 매끄러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진보적 럭셔리라는 철학 아래에 개발되었지만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QS는 0.20 CD치라는 탁월한 공기저항 계수를 달성하며 엔지니어링 주도 철학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기존 내연기관 모델인 S클래스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인 원박스 스타일을 낳았고 이는 시장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EQS의 디자인이 S클래스와 크게 달라지면서 전통적인 벤츠의 웅장한 디자인 헤리티지를 계승하지 못했고 부가 낮아져 뒷좌석 거주성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벤츠는 회사 전체의 전기차 전략을 수정해야 했으며 향후 출시되는 전기차의 EQ 명칭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GLC는 벤츠의 변화된 전략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내는 39.1인치 MBUX 하이퍼 스크린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 감각과 감성적인 조명 연출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간 활용성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GLC 대비 휠베이스가 늘어나 뒷좌석 거주성이 개선되었고 트렁크는 최대 1740리터까지 확장됩니다. 여기에 128리터의 프렁크까지 더해져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스카이 컨트롤 파노라믹 루프는 별빛이 수놓인 듯한 162개의 조명 효과를 제공해서 테슬라 모델 Y의 파노라믹 루프보다 감성적인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두 신형 모델은 모두 하드웨어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벤츠 GLC와 BMW iX3는 모두 최신 800V 고전압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주행거리 또한 GLC가 WLTP 기준 최대 713km, iX3가 805km에 달하는 등 배터리 효율성 측면에서 선두 업체들과의 기술적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벤츠는 과거 2키 시리즈의 실패를 통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발 차량 운영 체제인 MB.OS를 개발했습니다. CLA 모델부터 탑재될 예정인 MB.OS는 칩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차체 및 편의성, 주행 및 충전 등 차량의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제어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존의 개별 전자제어 장치가 분산되어 작동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소수의 중앙 집중형 컨트롤러가 모든 기능을 통합 제어하는 SDV 구조로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벤츠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벤츠는 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분리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엔비디아, 구글, 텐센트 등 외부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는 차량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분석됩니다. 벤츠와는 달리 BMW는 점진적 진화를 택했습니다. BMW는 자사가 보유한 기존 소프트웨어 자산을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OS를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BMW iX3는 스냅드래곤 시스템 온 칩 기반의 슈퍼브레인 AI 시스템을 탑재하여 기존 대비 20배 이상의 연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도 향상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독일 브랜드의 ADS가 고속도로 주행에 국한되어 있다는 약점을 인식하고 이제는 중국 시장에서 핵심 경쟁으로 부상한 도심 NOA 기술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BMW.OS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iDrive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사용자에게 익숙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벤츠처럼 새로운 ECU를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대규모 투자가 아닌 기존 시스템의 개선과 외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려는 실용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분리하고 모든 기능을 통합 제어하는 진정한 아키텍처로의 전환에서는 벤츠보다 속도나 혁신성 면에서 뒤처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두 브랜드의 OS 개발 전략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벤츠의 MB.OS는 외부 파트너와의 기술을 신중하게 선별하여 통합하는 폐쇄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수익화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반면 BMW의 전략은 기존 고객이 학습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우선시하면서 비교적 낮은 리스크로 소프트웨어 진화를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벤츠의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시장의 판을 뒤집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패 시에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BMW의 점진적 변화는 안정적이지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벤츠와 BMW가 공개한 신형 GLC와 iX3는 양사 과거의 전략적 약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개발만으로는 중국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캐치업 전략은 성공적일 수 있지만 중국 로컬 업체들은 이미 끊임없는 기술 진화와 현지화 전략으로 독일 브랜드의 기존 개발 사이클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넘어서 스마트폰 생태계와의 완벽한 연동성, 그리고 OTA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기대하는 등 차량을 바퀴 달린 스마트 기기로 인식하는 새로운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가 다시 세계 무대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 업체들이 거센 파도에 휘말릴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시의 이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